지금 국민의힘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변호사님들이 말한 잠실 청년 민주항쟁의 에너지를 받드는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그 어렵게 모인 청년들과 따로따로 이제 갈 길을 가는 그냥 기득권 수호 정당이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가늠자가 장동혁 대표 거취와 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원내대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 우리 같은 당원들한테는 투표권이 없어요. 의원날이들한테만 있죠. 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거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오늘 일부 언론들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한동훈 복당 문제 등을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묻기도 했는데, 이걸 막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떤 관점에서 이 원내대표 선거를 바라봐야 되는지 원영석 변호사님 또 박상규 위원님 짧게 한 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김도읍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김도읍 의원은 심지어 그 부산 북구갑에 국민의힘의 무공천을 주장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중대한 해당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신 분이 그 몇 석의 그런 표를 얻느냐 하는 부분, 저는 뭐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김도읍 의원이 당선은 안 되더라도 몇 표를 얻느냐가 그 친한계의 구묘를 약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된다는 면에서, 친한계에서 좀 플러스 알파 초재선들이 좀 붙긴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정점식 후보가 이제 후보죠. 후보가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는 한동훈의 복당이나 이런 거를 용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되긴 되는데 몇 석으로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서울 승리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한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030 여성에 대한 표에는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다라는 그런 평이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정점식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런 원내 상황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씨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서병수 씨도 그렇고 부산에서 그 정도 중진 의원으로서 이번 선거를 패배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딱 끝나자마자 새벽에 뒤집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출구조사 때 완전 우리 초상집이었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석을 늘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3개가 민주당 거였는데 그 판 중에 3개를 뒤집었어요. 실제로 6석을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박수현 충남 지사 당선자조차도 내가 충남지사가 되긴 했지만 자기 지역구예요. 공주. 그 사람 공주사대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부여 청양은 어디입니까? 이해찬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윤용근 당선인이 나온 거는 충남지사 내준 것을 뒤집고도 남는 훌륭한 승리라고요. 울산 남갑 그 지역구가 누굽니까? 김상욱 배신자가 내놓은 그 배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김태규 당선자가 지켰고 유이동 씨야말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선 의원이 됐다고 해서 첫 인터뷰부터가 벌써 무슨 장동혁 대표의 그 결단? 소위 물러나라는 얘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자기가 사선 의원 됐으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사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서울시장 이긴 것도 오세훈도 지금 자기 공로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오세훈을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원호를 죽어도 찍을 수 없으니까 찍은 거예요. 그렇죠. 왜 네.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무슨 지선 패배라고 일단 하면서 장 대표의 거취를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김도읍 씨는 제가 볼 때 1차 투표에서 25표 미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개라고 지금 추정되는 사람들이 잘해야 15명 안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결선 가면 안 되죠. 네. 성일종 의원이 보니까 어정쩡해, 이 사람이. 양쪽에 발을 다 걸쳤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슨 그 중도라는 그 사람들, 의원들을 의식했는지 장 대표의 거취 문제도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 완전 회색이더라고. 성일종하고 김도읍을 싸잡아서 두 사람의 합계표를 40표 이하로 묶어야 됩니다. 1차 투표에서 60표 이상으로 끝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의론을 모아 가야 된다. 저는 70표 정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장동혁 재신임 선거로 끝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사실 이게 원내대표를 국회의원들이 뽑기는 하지만 당원들의 뜻이 무섭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잘난 의원 나으리들이라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르고 배신하면서 마음대로 대표 뽑으면 정말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원들의 지상명령은 이 시기에 너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제발 하나가 되어서 이 선관위 사태와 이재명한테 맞서서 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뿐 아니라 지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기 등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투로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편 사령관을 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총구를 앞으로 해도 모자란데 왜 옆을 보고 뒤를 봐서 장 대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쏩니까? 그러니까요. 네. 해당 행위라고요. 징계부터 해야 되는데 배현진 얘기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배현진 지금 일본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행방불명이에요. 자기 지역구에서 이 사단이 났는데 송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현진, 박정훈 두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배현진하고 또 다른 의원 사진 좀 누가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은 일본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사진이 찍혔으니까. 근데 왔는지 뭐 하는지 공무상 출장인지 개인 여행인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역구에 몇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그 현장을 안 가보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배현진의 출당을 전제로 한 배현진의 증징계를 전제로 한 윤리위부터 소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해찬 앵커가 그 선거 도중에 제기했던 문제. 800만 장의 선거 공보물에 자기 얼굴을 넣은 해당 행위를 했다고요. 그렇죠. 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진 넣고 아니면 정원호 얼굴을 넣었는데 왜 거기에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그 전단 그거 국민의힘의 그 지면이에요. 거기 배현진 얼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 책임당원과 시민들 15,000명이 배현진, 박정훈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오늘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 예. 이거 말 안 되죠. 송파에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송파 남매가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페이스북 올리고 방송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배현진은 일본이고 박정훈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두문불출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일본에 갔어도 바로 표 끊어가지고 다시 와야 될 일이죠. 이거는 이 정도면. 그럼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아까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민주당은 당원의 투표도 한 20% 정도 반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네. 그런 것들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떠나서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표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좀 같이 민주당 제도라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또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원내대표 선거지만 다음 원내대표 선거가 총선에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원내대표 선거의 향배를 약간 가늠자 형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표수가 몇 표냐에 따른 그런 판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잠실항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잠실이 참 유서 깊은, 잠실이 예전에
누에를 치던 네. 왕비가 친잡례라고 뭐 사극 얘기를 갑자기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직접 왕비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에를 백성들과 쳤다고 해서 그 이름이 잠실인 거예요. 네.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그 지금 젊은이들이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이 두 곳에 송파 남매라고 하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송파의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안 보인다? 마지막으로 찍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만면의 미소를 띠고 한동훈을 맞이하던 그 사진이 국회에서 찍힌 거. 네. 그때 투피스 하얀색 투피스를 입고 아니 무슨 오빠도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미소 띠고 맞이 안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시간이 1시 뭐 50 몇 분인가 뭐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5시가 넘어서 찍혔습니다. 그 옷 입고 저 옷 입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렇네요. 같은 복장으로 보이네요. 저 어깨에 있는 저 투피스 네. 저거 갈아입지도 않고 하네다 공항으로 왔어요. 하네다 공항 사진 보시면 똑같아요. 그 어깨 부위가 저 하얀 그 투피스고 머리 모양도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일본에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AI 조작 영상인 줄 알았어요. 가짜 사진이다. 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넉나간 행동이니까 정신 나간 행동이거든요. 무소속 의원. 자, 저 사진 우리 PD님 얼마나 빨리 똑같은 옷 아니에요? 똑같은 옷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네. 머리 모양 똑같아요. 네, 네. 아니 한동훈 맞이하고 바로 도쿄로 날아간다? 아니 무슨 정신입니까 도대체? 어떤 멘탈인 거예요? 네, 참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엄연한 국민의 알 권리다. 뭐 사적인 거 이런 거 캐겠다는 게 아니라 송파 지역구에서 정말 민주항쟁이라 부를 정도의 청년들 몇만 명이 모이는 이 거대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일본 사진이 찍혀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이 아니다 뭐 공무로 갔다 이런 반박도 하나도 없어요. 원래라면 엄청 해명할 뿐이잖아요. 난리 났겠죠. 네. 내가 일본 안 갔다고 시작해가지고 좀 말 잘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예를 들면 민감한 문제니까 공모상 출장이었으면 그걸 또 진즉 해명했을 뿐입니다. 아니 해명하고도 남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송파의 또 지역구인 박정원 의원도 주말 이후로는 방송 인터뷰나 뭐 페이스북 등에서 안 보인다는 거.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 종편에서 네. 같이 저도 선후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잘 알아요. 아시죠? 네. 박정훈 씨를. 그런데 조용해요.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두 분이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지역구인 송파 잠실을 팽개치고 어디서 뭘 했는지를 낱낱이 해명할 문제다. 아주 정치적이고 공적인 사안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예. 이 논란도 결코 작은 논란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보수의 기강이 무너져서 우리가 저 청년들의 신뢰를 다 못 받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선거 끝나면 네.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래가지고 뭐 배현진 의원이 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잡아놓고 예약이 돼 있던 설마 설사 이제 여행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덜불처럼 번져나가는 이런 국민들의 가열찬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그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행을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왔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김건식 위원장 왔나요? 송파 병이요. 네, 송파가 다 문제야. 근데 김근식 가불병이 위원장은 다 그래요. 행방불명은 아니에요. 왔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유보하고. 그러니까 송파는 이번에 잠실과 더불어서 송파가 정말 이 항쟁의 기폭제가 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면 전면적으로
지금 이 다음번 총선이 많이 남은 줄 아는데 물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선관위를 혁파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저는 국민들 기억합니다.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잠실 민주항쟁은 저는 이 문제가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고 봐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저는 이 잠실 항쟁은 아마 그냥 뭐 상설화될 거라고 봐요. 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본다면 다음번 총선까지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실 민주항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좀 속된 말로 콧배기도 안 비친 사람들이 다음에 우파로부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뭐 과거에도 집회를 보면 우리가 강화문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강남역에서 하는 집회도 그렇고 이 도로를 막잖아요.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 장소가 뭐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아마 핸드볼 경기장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그 가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면 이제 이 핸드볼 경기장이 정말 민주화 성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탁 트여 있으면서도 약간 숲에 이런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약간 뭐 맨날 그 운동하는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무브먼트 운동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스포츠가 아니라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 운동하는 이 그 집회나 이런 항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이 앞으로는 청년 세대의 각성을 의미하는 새로운 민주화의 성지가 맞습니다.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 지역구를 현재 두 의원들이 팽개치고 어딘지 모르게 잠수를 타고 있다는 거. 저는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 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현진과 박정호는 대체 이 중차대한 시국에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을 비워두고 어디로 간 것인가 등등 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지금 적게 준비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뭐 특검이고 국조고 하기 전에 회의록 가져와라. 네. 너네 무슨 근거로 이거 투표용지 이렇게 적게 냈냐 했는데 선관위가요. 회의록을 못 제출하겠다고 버텼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회의를 안 해서 회의록을 못 준 거래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올라왔는데요. 투표용지를 줄이고 인쇄를 감축하는데 책임 있는 선관위원들이나 고위급들의 회의 한 번 없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투표용지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그동안 60%, 70% 유권자의 한 70% 정도를 인쇄하던 거를 갑자기 50%로 확 줄이는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이 기본에 해당되는 변화를 중차대한 변화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그냥 단독으로 결제하고 집행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그래봤자 뭐 선관위 사무총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관위원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결정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장관급이긴 하지만 거기 사무총장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 감축 결정을 하는데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회의록이 남을 수가 없는 거지. 회의가 없었으니까. 이런 사태를 이것들이 추궁받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실토했으면 또 몰라. 못 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없다로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선관위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예, 이미 공중분해 돼버렸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해체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여러 명의 의견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정상인이 있으면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표용지가 없거든요. 이거 문제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강행하면 그게 기록이 되면 나중에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근데 저는 회의 없이 이거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상임선관위원,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위천환이 이재명의 사시 동기입니다. 같이 고시 공부하면서 밥 친구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 급의 고위급이 아니면 회의 한 번 안 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박민영 대변인 네. 회의 한 번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 지시를 내린 누군가가 있겠죠. 어쨌거나 결정은 됐는데 회의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어쨌거나 선관위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법관들이 겸직하는 선관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건데 만약 그런 사람이 특정된다고 한다면 당장 배임 횡령죄로 고발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아니 110% 예산 청구했다면서요. 투표용지를 유권자 대비 110% 인쇄를 하겠다라고 정부에 돈은 받아가 놓고 50%만 인쇄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 결정한 주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 100%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가 지금 그런 지시를 해서 이런 사태를 유발했는지 그리고 왜 돈은 2배 넘게 받아가 놓고 절반도 안 되는 분량만 인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선관위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해봤자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지방 공무원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다 객출돼가지고 차출돼가지고 나와서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참관인들이 다 관리 감독하지 선관위가 하는 거라고는요. 그냥 가가지고 아유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닙니다.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유권 해석해가지고 말 다 다르고 그거 하는 거랑 투표용지 그 인쇄지 배달 나르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상설기구로서의 헤드쿼터의 선관위 존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아니 투표용지 관리 하나 자기 주어진 역할 하나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왜 그 수천 명 가족경영회사 선관위를 국민들이 혈세 들여가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까? 왕조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선관위의 존재 자체 의미가 다 부정당했다고 보고요. 폐지,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전제로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선관위의 장관급 자리가 2개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상임위원. 상임 선관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무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선관위원들은 상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태학이 선관위원장도 상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조직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자리가 상임선관위원 위철환이. 그다음에 선관위 전체 조직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자가 사무총장. 요 둘이거든요. 요 둘이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둘이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해서 밑에다가 내려보낼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철안이거나 또는 이 선관위 사무총장 또는 둘이가 공모해서 이 결정을 회의도 거치지 않고 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주장을 한시바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철한 사퇴해라. 그러니까 노태학 사퇴는 사실은 허수아비 물러나라는 거고 노태학은 이미 임기가 3월에 만료가 돼 있고요. 노태학이 물러나면서 이제 위천환이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잖아요. 근데 위천환이 누구냐? 제가 말했지만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사시동기 밥 친구랍니다. 이런 사람이 선관위의 모든 실권과 이제 명분까지 다 거머쥐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TF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회의록도 안 줘. 회의도 없다고 해. 그 위천환이 더 위험한 인물인데 국민의힘에서 노태학 사퇴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위천환 사퇴하고
그 사무총장은 사퇴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해달라. 야당이 책임지고 수습한 다음에 선관위 해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 사태에서 손 떼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 장관급 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도 가능할 겁니다. 네. 탄핵 저희가 직접 추진 못하더라도 탄핵안 발의해서 민주당 압박해야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사퇴로 지금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에요.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사퇴하면요, 연금 따박따박 다 받아가거든요. 이게 지금 정의로운 상황인가요? 임기 6년 채울 거 다 채우고 3개월 초과로 수행을 했는데 6년 내내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심지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물러나면서 연금을 다 받아간다? 이만큼 부정의한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진보당 대변인이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거든요. 노태학을 무슨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가짜 뉴스를 네. 예, 어이가 없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소쿠리 투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시 선관위원장이 옷 벗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에요. 똑바로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임기를 6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선관위원장 임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장 체제에서의 모든 책임은 지금 민주당 정권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국민의힘 특검 안에는 민주당 특검 추천권을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빼야죠. 네. 민주당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현재 선관위 체제를 만드는 데 주도를 했고 이번 근본 선거에서 선거 관리를 전담을 했던 이 어떤 이재명 체제에서의 행안부 등 지금 행정부들도 다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이 특검과 선관위 문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범인이 도둑 잡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위태한 그냥 위철한 그냥 도서는 안 되지 않나요, 박사님?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이번 6.3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노태학이한테 방향을 잡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두 분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위철안일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핵심은 뭐냐? 이재명이다.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건 정치적으로 따지건 이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위철환이도 이재명과 사시 공부할 때 밥 친구니까 임명됐겠지. 다른 뭐가 있겠어요. 무슨 선거 전문가예요, 그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이고 따라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투쟁을 해나가는데 최종적인 그 목표는 이재명으로 잡아야 된다. 실제로 재선거 있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선관위가 선거 무효 선언하고 선관위가 재선거 하면 재선거가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선관위는 그렇게 못하지. 그 이재명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허를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별로 권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백날 싸워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잔뜩 궁지에 몰려가지고 코너에 몰렸어요. 예, 지금 보세요. 지지율 툭툭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당 지지율 역전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야, 난 잘 모르겠고 니것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훌쩍 유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정도 취소하고 국내에 들어와야 될 판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 속에서 한 열흘간 이재명이가 안 보일 텐데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정청래를 상대로 무슨 특검 투쟁을 하고 위철환이를 상대로 해서 무슨 선관위 투쟁을 하고 이렇게 자칫 잘못 방향을 잡으면 한 열흘쯤 지나서 이재명이가 다 정리됐냐? 이러고 나타나면 사실 김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끝까지 모든 요구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이가 전면 재선거를 빨리 결단해라. 그리고 이재명이가 위철환이를 잘라라. 위철환이도 사퇴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잘라라. 이재명이 들어 이 위철환이 잘라라. 그리고 이재명이 들어 선관위 해체하고 이재명이 너가 특검을 민주당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라.
모든 결정권이 이재명이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요구도 다 이재명을 향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싸움의 초점을 이재명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박사님 말씀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광주 전남 10곳에서 득표수가 같다. 선관위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광주 전남에서 민영배와 우리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고흥구 금산면 광산구 송정 1동에서 민영배가 둘 다 1401표, 이정현 120표. 장성군 북하면과 한평군 엄다면에서는 민영배가 둘 다 606표, 이정현 57표. 여수 3일동과 신안 하이면에서 민영배 506표, 이정현 42표.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8분면에서 민영배 356표, 이정현 42표. 화성군 이양면과 강진군 병영면에서 민영배 444표, 이정현 46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과 좌파 것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호남에서 왜 이걸 건드리겠느냐.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기는 호남이니까 허술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정말 치열한 접점지면 이렇게 숫자를 안 맞추고 한두 표 차이나 뭐 이렇게 좀 바꿨겠지. 네. 근데 어차피 광주는 이기는 데니까 신경 안 쓰다가 이런 것들이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누군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하던 사람들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 부정 사태를 보니까 이거 모르겠고 닦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안 그래요 박민영 대표님? 이거는 진짜 열어봐야 돼요. 무슨 뭐 통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다. 아이고 뭐 몇 억분의 1, 뭐 몇십억 분의 1로 우연의 일치로 뭐 가능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1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양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5개나 있다. 심지어는 그게 뭐 3군데 갖고 4군데 갖고 이런 것도 아니라 둘둘둘 짝져가지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확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죠. 국민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선관위가 그 사전투표 관리하는 이제 컴퓨터 보안 번호를 1, 2, 3, 4, 5 비밀번호로 해놔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해킹에 매우 취약하고 북한에서 하루에 몇만 건씩 해킹 시도를 한다. 정부기관에 선관위가 그중에 제일 많은 시도를 당하고 있다라고 다 이미 이거는 결과값이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짜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해킹에 취약해가지고 발생한 보안상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몇십억 분의 1로 우연히 발생한 산물인 건지 뜯어보자고요. 지금 민주당 특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예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규명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과 국회 역할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도권에서 책임지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확률 얘기인데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친자 확인 소송 하잖아요. 그럼 네. DNA 하죠. 그거 네. 확률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은 0.0000 몇 % 이렇게 돼야 나와요. 이게 100%라고. 100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00은 없어요. 네, 뭐 99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요. 네.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동일 인일 확률 99.9999%지 100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문 확인이라든지 DNA 확인조차도 확률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겠지요라고 하는 선관위 설명은 예? 확률상 거의 친자 확인할 때 99.9999% 수준의 확률일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연이라고 믿어라. 이게 99.99% 정도 되면 다 친자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지문 확인해서 99.99%면은 본인이라고 확인하거든. 네. 그러면 이 확률이 나올 이렇게 그 똑같은 사전 투표에서만 이렇게 몇 군데에서 12군데 가까운 데서 똑같은 투표수가 이렇게 딱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야말로 그 지문이나 그 친자 확인 수준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산수를 하자 그러면 산수를 하고 수학하자 그러면 하고 확률 하자 그러면 하겠는데 그 이전에 제일 쉬운 방법은 깨자는 거예요.
진짜 투표소 수개표 한번 해보자. 진짜 이러냐. 그리고 사전투표의 투판 용지와 진짜로 그 카운트한 숫자가 맞느냐. 일치하느냐. 그게 뭐 12군데라고 하지만 되게 호남의 시골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저거 한두 시간이면은 다 확인이 돼. 수개표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 진짜 우연한 거였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넘어가면 그만이거든.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의혹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